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7시 57분입니다. 제가 2, 3년만 있으면 60대가 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번역사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요. 4, 5년 전부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갖고 C++를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 프로그래밍이 돼야 수학적인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미적분에 관한 알고리즘은 완성했다고 생각됩니다. 미적분 알고리즘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를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수를 한 번만 만들고 그 함수를 계속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재활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3개 받고요.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하나를 받습니다.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2개 받고 값을 하나만 리턴하고요. 어떤 함수는 파라미터를 2개 받아서 값을 2개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마다 파라미터 개수가 다 달라질 수 있고 리턴하는 값의 개수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합성함수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합성함수를 처음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편미분 알고리즘을 다시 만든 이유는 합성함수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한테는 작은 꿈이 있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미분기하과 텐서 캘큘러스를 확실하게 공부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서 제가 배운 것이 올바르게 배운 건지 제가 생각한 개념이 정확한 건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서 실제로 계산하면서 그게 올바른 식인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오겠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해볼 수도 있고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동영상 20번이 있고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합성함수를 이용하면 함수를 한 번만 만들고요. 그 함수가 1변수 함수든지 2변수 함수든지 리턴 값이 한 개든 두 개든 함수를 알고리즘적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때 합성함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27번 동영상에서 C++ 미분 알고리즘을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요. 미분 알고리즘을 다시 만든 이유는 합성함수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분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 겁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전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이전 소스 코드를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28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 속에 보면 cpp extension 2023 12월 20일 제가 오늘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걸 업데이트해서 다시 여기다 넣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를 열고요. 이 파일은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든 파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전 동영상 링크를 하나 더 붙여 넣었는데요. 제가 20번 합성함수 이 동영상에서 합성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컨트롤 B 하고요. 그리고 27번 동영상에서 미분 알고리즘의 핵심을 설명드렸고요. 이 동영상 촬영한 이후로 오프라인으로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함수가 파라미터 count b라는 함수고요.
미분 알고리즘을 다시 만든 이유는 합성 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미분 알고리즘을 수정한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Numerical Analysi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맨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몇 개 만듭니다. 템플레이트, auto, dimension, auto, Cartesian, coordinate, no except, if, context per, dimension, dimension이 2차원이라고 하면요, return을 하는데 std, make, tup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auto x, auto y, return x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return y이고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else if context per dimension이 3차원이라면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auto xy, auto z, auto xy, auto z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 여기에 콤마 넣고 z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사용법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다 함수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auto spherical to Cartesian coordinates no except return을 하는데 std make tuple 하고요. 이거 역시 함수입니다. auto row, auto phi, auto theta return을 하는데 row times std sin phi 곱하기 std cosine theta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게 sine입니다. 한 번 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게 코사인이고요. 이 부분은 지우고 끝에 콤마를 줍니다. 그래서 spherical to Cartesian coordinate system은 구좌표기를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역변환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Ctrl End 하고요. 제가 이 링크를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void test composite function 이렇게 하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습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정밀도를 12자리로 출력합니다. 여기에서 auto xx yy는 cna Cartesian coordinate 2차원입니다. 2차원 좌표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다 만들었네요. 이걸 여기에 만들면 안 되고 이거를 컷하고요. 잘못 넣었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좀 밖으로 내어 쓰고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cpg numerical analysis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디멘션을 2로 보내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두 개의 람다를 리턴해 줍니다. 디멘션이 3이면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xyz를 보내줍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Cartesian Coordinate System 2는 xx, yy 이거는 함수입니다. auto sin 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auto v는 return std sin v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3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xx, yy, sin 3개의 함수를 만드는데요. 이 3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를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오토 f1은 xx 곱하기 xx 곱하기 yy고요. 이거는 f1이고 오토 f2는요 5 곱하기 xx 더하기 sin yy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sin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YY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이렇게 합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합성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요. 콤마하고 괄호를 닫아서 F2를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위의 동영상에서 20번 합성함수 컴파지트 펑션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xx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yy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sin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하나의 파라미터를 리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sin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오토 x, 오토 y, y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 함수는 여기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 sin은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고 함수 yy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 함수 yy는 하나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함수 yy가 리턴하는 값을 sin 함수의 파라미터로 인수로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성 함수를 구현한 거고요. 여기에서 xx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xx 함수는 2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sin이 하나의 파라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xx가 하나의 파라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2개의 파라미터를 받아도 전체 결과는 하나의 값입니다. 오토 x는 1.0, 오토 y는 5분의 6, 오토 args는 cpt, make, array 이렇게 해서 x와 y를 배열로 만듭니다. 함수 f1과 f2를 미분을 해서요. 행렬식을 만듭니다. 오토 j는 cna, create, static, matrix고요. 2x2 행렬을 만듭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제가 말한다는 게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디세이블 해놓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 개수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ed, cout, xx, 파라미터, count 이렇게 하고요. cna, 파라미터, count b 하고 댓글, type, xx, cpg, endl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 f1의 파라미터 개수를 확인해 봅니다. 댓글 type f1 제가 이 파라미터 개수 알아내는 파라미터 count 함수는 C++ 표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함수입니다. 요즘 가장
뒤처지는 컴파일러가 클랭 컴파일러입니다. CD028 매트릭스 클랭 컴파일러에서 빌드되면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 빌드됩니다. SED C++20 differentiation.cpp LTV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299에서 터플 제가 타이포를 쳤네요. 컨트롤 G 299 여기서 L을 빼먹었습니다. 여기서도 L을 빼먹었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 XX의 파라미터 카운트는 2개고요. F1의 파라미터 개수도 2개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면요. 아래로 스크롤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 F1을 합성을 했습니다. F1의 파라미터 개수가 2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파라미터 개수를 읽어내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C++ 표준에서 이런 파라미터 카운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네이블 하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위키피디아 문서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앤드 디터미넌트 이 문서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example 1이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example 1입니다. 스크롤 하고요. 여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함수 F1을 X에 대해서 편입을 하고요. 함수 F1을 Y에 대해서 편입을 합니다. D5를 써도 되고요. D7을 써도 됩니다. 7이라는 것은 7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X1은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다는 뜻이고 F1 이렇게 곱셈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 F1을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함수 F1을 Y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D7 Y1 이 7은 7포인트 스탠실을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5를 써도 별로 차이 없습니다. 곱하기 F1 이거는 함수 F1을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D5 X1 F2를 미분하는 거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D5 Y1 곱하기 F2 이거는 함수 F2를 Y에 대해서 한번 편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행렬식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토 DET는 자코비안에서 determinant 이렇게 하면 이 자체는 함수로 나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답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n, dt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n은 numerical,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오토 a, det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오토 x, 오토 y, return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SED 코사인 y 빼기 5 곱하기 x 곱하기 x 여기에 세미콜론 하고요. NDT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ADT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값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SED, Cout, N, DET, ARGS를 출력하고요.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CPG, AND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A, DT는 A, DT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재래식 방법으로 X, Y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빈 공간은 지우고요. 이번에도 클랭으로 다시 빌드 해보고요. 제가 코드를 디자인할 때 모든 컴파일에서 지원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이 문서에 있는 2xy 곱하기 코사인 y 빼기 5x의 제곱 이 값이 동일합니다. 이게 소수점 12자리까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소수점 12자리까지 정확하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출력해도 되고요. 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이번에는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CLS-G 해보면 역시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좀 더 복잡한 식을 계산해 보는데요. 구좌표기를 직교좌표기로 변환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해 봅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제가 목을 매는 이유가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현할 수 있으면 미분기하학과 텐서 캘큘러스에 나오는 모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void, test, 자코비안, spherical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여기에 보면 x는 y는 z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동영상 시작할 부분에서 이런 함수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cna spherical to cartesian coordinates 이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요. auto j는 cna create static matrix 하고요. 이거는 3x3입니다. 3x3 정방 행렬을 만드는데요. 함수 x를 row와 phi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그 미분 연산자를 제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에도 command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맨 아래까지 복사하고요.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요. R1, P1, T1, R1, P1, T1, R1, P1, T1 그 다음에 R2, P2, T2 이거는 2차 미분입니다. R2, P2, T2, R2, P2, T2, R3, P3, T3 이거는 3차 미분이고요. R3, P3, T3, R3, P3, T3 이렇게 연산자를 정의했습니다. D5R3는 5포인트 스탠스를 이용해서 R에 대해서 그러니까 row에 대해서 3차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D7P3는 7포인트 스탠스를 이용해서 phi에 대해서 3차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D9T3는 9포인트 스탠스를 이용해서 세타에 대해서 3번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D5R1 곱하기 X고요. D7 P1 Y고요. D9 T1 죄송합니다. 이게 X고요. 이게 X입니다. X를 R1 R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할 때 제가 5포인트 스탠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봤고요. X를 P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7포인트 스탠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봤고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9포인트 스탠스 알고리즘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더블 형태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C++23에서 플로팅 포인트 128이 도입됩니다. 아직은 구현된 컴파일러가 GNU G++ 밖에 없고요. 앞으로 곧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지원될 겁니다. 플로팅 포인트 128이 지원되면 이 7포인트 스탠실과 9포인트 스탠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Y, Y, Y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Z, Z, Z 끝에 콤마는 지웁니다. 이거는 3x3 정방 행렬이고 이 문서에 나오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현한 겁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결과는 로의 제곱 sin p로 나옵니다. 오토 n det는 j의 determinant 이렇게 하고요. 오토 a det는 오토 로, 오토 phi, 오토 세타이고요. return 로 곱하기 SED sin phi 이 결과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NDET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ADT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오토 로는 1.0으로 잡고요. 오토 p히는 5/6으로 잡고요. 오토 세타는 아무 값으로 설정합니다. 오토 ARGS는 SED 어레이로 해도 되고요. SED 터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로, phi, 세타, SED, cout, NDET는 ARGS를 출력해보고요. 이거를 NDT, ARGS 합성함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ADT, ADT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만들었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28 매트릭스 CL SED C++20 EHSC differentiation.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m 해보면 ndt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adt는 이 문서에 나오는 정답입니다. 제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여러 번 구현해 봤는데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만 구현할 수 있으면 미분기하학과 텐서 캘큘러스에 들어있는 모든 수식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전에 구현할 때는 합성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구현하는데요.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다시 구현할 겁니다. 합성함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void this is a composite function 지금부터 합성함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은 합성함수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auto xx,yy, cne cartesian coordinate 2차원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x와 yy는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xx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x를 리턴하고 yy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y를 리턴하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값을 하나만 리턴합니다. 오토 폴라는요. 오토 x, 오토 y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지만 두 개의 값을 리턴합니다. std 터플이고요. 세미콜론 하고 첫 번째 값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입니다. 함수 이름은 하이파트너스를 줄여갖고 하이팟이고요. x와 y의 길이를 구합니다. 두 번째 값은요, std arctangent 2고요. 앞에 오는 게 y입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세요. 앞에 오는 게 y고요. 뒤에 오는 게 x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폴라 함수는 x와 y를 받아서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도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를 극좌표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오토 레드 to DEG는 값을 받아서 리턴을 하는데 cn이 레디안 각에서 디그리 각으로 값을 반환합니다. 레드 to DEG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하나의 값을 반환합니다. 오토 스퀘어는요, 하나의 값을 받아서 제곱해서 리턴합니다. 오토 폴, 이 함수 값을 계산해 보는데요. 폴라에서 args 값을 보냅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토 x는 1.0, 오토 y는 1.0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 1.0으로 넣었고요. 오토 args는 std array를 사용해도 되고요. std 터플을 사용해도 됩니다. std array로 해보겠습니다. 타입이 같을 때는 array를 쓰는 게 편하고요. 타입이 다를 때는 터플을 쓰는 게 편합니다. std cout 폴라 args 폴을 출력해 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하고요. 메인 함수에 붙여 넣었네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클랭 컴파일러로 다시 빌드 합니다. 제가 클랭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이유가 클랭 컴파일러가 가장 꼬지기 때문에, 후졌기 때문에 클랭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제가 여기에 세미콜론을 넣었는데요. 세미콜론 넣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터플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세미콜론 넣으면 안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c 해보면요, 1을 받아서 루트 2 값이고요. 이거는 45도 각도입니다. 레디안으로 표시된 각도입니다. 여기서 함수를 합성합니다. 오토 펄 deg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괄호를 열고요. modify 1입니다. red to degree 이거를 인수로 보내고요. 폴은 두 개의 값을 반환합니다. 이 폴라 함수는요, 앞에 오는 게 빗변의 길이고 뒤에 오는 게 각도입니다. 여기에서 modify 1이라는 것은 이거는 0번째, 이거는 1번째, 이 값에다가 red to degree 이 함수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함수는 값을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 중에서 1번 값을 0번, 1번 값을 degree로 변환하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개의 값은 폴에서 오는 거고요. std cout 폴 deg 이거를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폴 deg cpg and l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줄바꿈을 하나 더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두 개의 값에서 이 함수 폴라는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데 두 개의 값 중에서 0번, 1번 값을 레디안 각에서 디그리로 변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 중에서 앞에 값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값에서 디그리로 변환하면 45도가 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합성함수의 개념은 C++ 프로그래밍의 혁신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붙여넣습니다. 이번에는 폴 R2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고요. 이렇게 앞에 CNA 없이 함수 이름을 바로 쓰고 꺽쇠 속에 템플레이트 인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0, 1 이 경우에 스퀘어 이 함수를 앞에다가 제공합니다. 이 연산자가 의미하는 바는요, 폴에서 첫 번째 값은 제곱을 하고요. 이 함수입니다. 두 번째 폴의 값은 레디안에서 디그리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폴 R2 폴 R2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C 이번에는 원래 값에서 첫 번째 값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레디안 각도를 디그리로 바꾸면 45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 그러면요, 스퀘어는 하나의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드 투 디그리도 하나의 값을 받고요, 폴은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데 원하는 조합을 선택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이번에는 choose 0 이렇게 수정하고요,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줘야 합니다. choose 0 콤마 하고요, 괄호를 하나 더 닫아줘야 합니다. 제가 이 불필요한 괄호 없이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 콤마 연산자를 썼더니 이렇게 괄호가 필요하더라고요. choose 0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drop 0 하고요, drop 0 합니다. choose 0 같은 경우는 두 값 중에서 먼저 오는 0번째 값을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drop 0는 두 값 중에서 0번째 오는 걸 버린다는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C 해보면 choose 0는 0번째 값을 선택했고요, drop 0는 0번째 값을 버렸기 때문에 45도가 선택된 겁니다. 결과는 터플로 나옵니다. 이 터플을 벗게 되면 이 꺽쇠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꺽쇠를 붙여주면 터플에서 값만 읽어옵니다. CLSC 이렇게 보면 값만 읽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연계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드랍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 이 선택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 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x-1 할 거고요, 플러스 2y 할 겁니다. xx에서 1을 빼고요, 곱하기 하는데 2배의 더하기입니다. 2배 곱하기 yy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괄호로 한 번 더 묶고 쉼표하고 폴 R2를 여기에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폴 R2 디그리에서 첫 번째 값에서 1을 빼고 두 번째 값을 2배 한 후에 서로 더해서 값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xx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x를 리턴하고요. 앞에 값을 리턴하고 yy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y를 리턴합니다. 뒤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한 바는 첫 번째 값에서 1을 빼고 두 번째 값을 2배 해서 그 결과를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를 출력해 봅니다. 나머지 공백은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28 매트릭스 ICX CL QSED C++20 EHSC differentiation.cpp o i.exe 이렇게 해서 인텔 컴파일러로 빌드해 보고요. CLSI 해보면 폴 R2 DEG에서 첫 번째 값에서 1을 빼고요. 두 번째 값을 2배 하고요. 그 결과를 더하면 91 맞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합성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편리하냐 그러면 함수의 리턴 값이 한 개이든 두 개이든 함수를 서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 번만 만들면 변경 없이 모든 식에서 합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처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mother 파일을 선택하고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여기에 함수를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소스 코드가 있고요. drop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tuple remove nth는 저 유튜브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choose 이 함수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요. 테스트 이 함수에서 자코비안 행렬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합성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함수를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함수를 한 번만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합성 함수는 C++ 프로그래밍 방식의 혁명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요. 이 동영상에서 합성함수와 연산자 결합 순서 변경 이 동영상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동영상 조회수가 114회밖에 안되고 라이크를 4개밖에 못 받았는데요. 제가 라이크 받으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엄청난 알고리즘을 가르쳐 드려도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